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 김영이라는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7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기운이 넘쳤습니다. 매일 아침 배추밭에서 김을 메고 저녁에는 손주들을 위해 따뜻한 양말을 뜨곤 했습니다. 자식들은 도시에 나가 살았고 그녀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긴 하루를 보내고 낮은 의자에서 일어나던 중 영희 할머니는 세상이 살짝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피곤한가 보지 라고 생각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 든 세대가 사소한 불편을 참는 데 익숙하기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운 어지럼증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무시해버린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몇 주 후 영희 할머니는 다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김치를 만들며 부엌에 서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더니 벽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탁자를 붙잡으며 그녀는 스스로를 비웃었습니다. 늙었나 보네. 그날 차를 마시러 들른 이웃 아주머니 이씨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영희야, 병원에 좀 가봐. 이건 장난이 아니야.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대꾸했습니다. 뭐 때문에 의사를 귀찮게 해? 그냥 지나갈 거야. 그녀는 자신의 고집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꾸며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자라 사소한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지럼증은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머리가 조금 어지럽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게 단순한 피로나 나이 때문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의사들은 어지럼증이 심장 문제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 이모 박민숙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녀가 68세였을 때 처음 어지럼증을 호소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인천시장에서 생선을 고르다가 갑자기 생선 가판대가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사꾼이 그녀가 창백해진 것을 보고 앉으라고 권했지만 이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름이라 더워서 그런 거야. 하지만 한 달 뒤 집 마당에서 쓰러졌고 알고 보니 미세뇌졸중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찍 왔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이제 오른손이 잘 움직이지 않고 걸음도 불안정합니다. 아직도 그녀의 말이 기억납니다. 그게 단순한 약함이 아니라는 걸 알았더라면 미루지 않았을 텐데. 국립보건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20%가 매년 어지럼증을 겪습니다. 그중 거의 절반은 이를 나이 탓으로 여기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계는 무섭습니다. 이런 경우에 15%는 뇌혈류 장애와 관련이 있고 5%는 뇌졸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가벼운 불편을 무시하는 우리 중 5명 중 1명이 건강, 심지어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다시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녀의 고집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뻔했는지 떠오릅니다. 두 번째 어지럼증 후 그녀는 결국 서울에서 찾아온 딸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40쯤 된 딸 수진이는 바로 걱정부터 했습니다. 엄마, 이건 정상이 아니야. 병원에 가자.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또 손을 내저었습니다.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이 나이에 흔한 일이잖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들어도 꾹 참는 사람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 후에 한국에서 자란 우리에게 익숙한 태도입니다. 그 시절엔 의사에게 가는 게 사치였고 인내가 미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텃밭에 물을 주러 가다가 영희 할머니는 문턱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너무 심하게 어지러워 도움을 부를 틈도 없었습니다. 소리를 들은 이웃이 씨 아주머니가 뛰쳐나와 영희 할머니를 보고 곧장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혈관이 좁아져 생긴 뇌혈류 장애였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어도 뇌졸중이 됐을 겁니다. 의사가 수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운이 좋았습니다. 제때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고 점차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녀의 건강에 대한 태도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박민숙 이모의 이야기도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미세 뇌졸중 후 저는 그녀가 얼마나 자신의 부주의를 후회하는지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반복하곤 했습니다. 그때 몸의 소리를 들었더라면 지금도 가족 모두를 위해 국수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맴돕니다. 특히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힘겹게 들 때면 더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가벼운 어지럼증조차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일 수 있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점점 더 자주 경고합니다. 노인의 어지럼증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고요. 대한신경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어지럼증의 약 30%는 뇌의 문제, 예를 들어 양성발작성 체위성 현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20%는 부정맥이나 혈관 막힘 같은 심각한 이상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국립의료원의 통계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은 노인 환자의 약 10%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1년 안에 뇌졸중을 겪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한국 노인 10명 중 3명은 어지럼증을 겪은 적이 있지만 그중 70%가 병원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우리 뇌는 끊임없는 산소 공급이 필요한 정교한 기계와 같습니다. 혈류가 잠깐이라도 끊기면 약함이나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젊을 때처럼 탄력이 없어 이런 위험이 더 커집니다. 한국은 평균 수명이 83세를 넘을 정도로 장수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8%를 넘었고 2030년이면 25%에 이를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수의 자부심을 느끼지만 그걸 지키려면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는 걸 잊곤 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 동네에 살던 최씨 아저씨가 기억납니다. 65살쯤 됐을 때 그는 어지럼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튼튼했던 그는 자신을 소처럼 건강하다고 여겼습니다. 햇볕 때문이야 라며 여름에 집 앞 벤치에 앉아서 머리를 부여잡곤 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가자고 졸랐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때문에 돈을 낭비해?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늘 하던 산책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에 큰 뇌졸중이 와서였습니다. 그는 사흘간 혼수 상태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어지럼증이 그가 전혀 확인하지 않은 고혈압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직도 자책합니다. 내가 더 강하게 우겼더라면 살았을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는 드물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65세 이상의 60%가 고혈압을 겪지만 많은 이가 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심장학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40% 이상이 자신이 아픈 줄 모르고 지내며 그중 어지럼증을 첫 증상으로 느낀 이들이 절반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지럼증은 종종 첫 신호가 되지만 어려움을 참는 데 익숙한 우리는 좀처럼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얼마나 자주 습관의 포로가 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겐 인내가 산을 이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인내는 전쟁, 기아, 폐허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관해서라면 이 인내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살던 제 사촌 할머니 한 씨를 보며 그걸 깨달았습니다. 80세가 넘은 그녀는 여전히 시장에 장을 보러 다니는 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와서 저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머리가 좀 어지럽네. 하지만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뭐 때문에 투정을 해? 저는 쉬면서 의사에게 가보라고 설득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는구나. 그냥 나이 든 탓이야. 일주일 뒤 그녀는 욕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됐습니다. 딸은 나중에 의사가 뇌동맥류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증상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더 일찍 알 수 있었을 거라고요.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녀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또 다른 예로 제 친구의 이웃이었던 박씨 할아버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73세로 퇴직 후에도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어느 날 산에서 내려오다 어지럼증을 느꼈지만 산이 높아서 숨창아보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칠 뒤에도 반복되자 아내가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그는 늙으면 다 이런 거지 라며 웃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밥을 먹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부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그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혈압이 치솟았던 걸 놓쳤다고 했습니다. 그는 결국 몇 주간 입원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아내는 매일 울며 말했습니다. 그때 억지로라도 데려갔어야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를 둘러싼 현실입니다. 이제 어지럼증을 무시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당황하지 말도에 무시하지도 마세요. 세상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면 앉거나 누우세요. 서서 참으려 하지 마세요. 넘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을 조금 마시고 깊게 숨을 쉬며 진정하세요. 다음으로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보세요. 어지럼증이 한 번이었나요? 반복되나요? 약함, 메스꺼움, 귀 울림이 동반됐나요? 이런 증상은 의사에게 원인을 알려줄 힌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럽다면 혈압 저하일 수 있습니다.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라면 뇌나 뇌 혈류를 점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병원 방문을 미루지 마세요. 한국에는 훌륭한 병원이 많고 노인을 위한 무료 검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지럼증이 생겼는지 적은 일지를 가져가세요. 의사가 더 빨리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액 검사, 혈압 측정 또는 MRI로 심각한 문제를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어지럼증 위험을 줄이려면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셔요. 탈수는 특히 더울 때 약함을 유발합니다. 규칙적으로 밥을 먹어요. 한국 사람은 매운 음식과 짠 음식을 좋아하지만 균형을 잊지 말고 채소와 생선을 챙기세요. 피곤할 때는 침대나 의자에서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뭔가를 잡고 일어나세요. 운동도 중요합니다. 신선한 공기 속 산책, 태극권 같은 가벼운 체조, 균형을 위한 운동이 몸을 튼튼히 합니다. 82세인 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창가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며 이게 나를 약함에서 구해준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걸 두려워 마세요. 김영희 할머니처럼 혼자 사신다면 이웃이나 가족에게 하루에 한 번 전화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어려운 순간에 작은 전화 한 통이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들로 돌아가 봅시다. 제 친구의 삼촌 윤 씨 아저씨는 대구에 삽니다. 72세인 그는 늘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은퇴한 뒤 정원 가꾸기에 몰두했죠. 어느 날 배나무 가지를 치다가 땅이 꺼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더워서 그런가 보다 라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며칠 뒤 또 그랬지만 별일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정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혈압이 급등한 탓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해보니 그가 모르던 부정맥이 있었습니다. 이제 약을 먹으며 처음 신호를 무시한 걸 후회합니다. 그의 사례는 건강이 단순히 힘이 아니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일깨웁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힘든 시절을 겪은 이들이
다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삽니다. 부모님은 60년대 시골에 의사가 없어 약초와 인내로 병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은 스스로를 돌볼 기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몸의 소리를 계속 무시할까요?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해야 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하며 약함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죠. 하지만 진짜 힘은 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멈추고 자신을 돌보는 데 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를 떠올리면 그녀가 이제 매일 아침 의사가 추천한 약차를 마시고 급하게 일어나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딸 수진이는 서울에서 자주 전화해 괜찮은지 확인합니다. 영희 할머니는 웃으며 말합니다. 늙으면 다 아픈 줄 알았는데 다르게 살 수 있구나. 그 말이 희망을 줍니다. 실수 후에도 제때 귀 기울이면 고칠 수 있다는 걸요. 반면 최씨 아저씨 이야기는 씁쓸함을 남깁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을 잃은 후 건강관리에 더 적극적이 됐습니다. 어느 날 어지럼증을 느끼고 바로 병원에 갔더니 혈당이 낮았던 거였습니다. 큰일은 아니었지만 입 다물었다면 더 나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아이들이 나와 남편 같은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그녀의 예는 자신을 돌보는 게 약함이 아니라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누구나 어지럼증을 무시했다가 후회한 지인이나 가족이 있을 겁니다. 강남, 우리 동네에서 한 노부부의 일이 있었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가게에서 돌아오다 길에서 넘어졌습니다. 이웃들이 일으켜주자 그는 괜찮아요, 그냥 걸려서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병원에 가자고 우겼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목혈관 막힘이 발견됐고 뇌졸중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수술 후 그는 예전처럼 살며 매일 아내에게 고맙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자신을 돌보는 게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더해보죠. 제 초등학교 친구가 광주에 사는 이모 전곡희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66살인 그녀는 평생 논에서 쌀을 키웠습니다. 어느 가을 추수 중에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날이 더워 피곤한 탓이라며 그늘에서 물을 마시고 쉬었습니다. 며칠 뒤 또 그러더니 왼손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지역병원에 가보라고 설득했고 뇌혈관 문제가 초기 단계임이 밝혀졌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아졌지만 그녀는 내가 튼튼한데 약이 뭐 필요해? 라며 투덜거립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행이라며 매일 찾아와 노는 어린 손자를 보며 오래 살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 모두 고집 세고 큰일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철이 아니에요. 늙고 다르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장수를 자랑하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90세 넘게 사는 걸 기뻐합니다. 하지만 장수는 운이 아니라 노력입니다. 어지럼증 같은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어지럼증은 탈수부터 심각한 병까지 여러 원인에서 올 수 있습니다. 가끔은 피로나 잠 부족 때문일 수 있어요. 매일 겪는 일들이죠. 하지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혈압이 너무 높거나 뇌혈관이 버티지 못할 때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추측하지 말고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에는 훌륭한 의료가 있고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70세가 넘은 제 엄마가 긴 산책 후 어지럼증을 호소했던 게 기억납니다. 한강변을 걷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날 창백하게 돌아와 좀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혈압을 재보니 160까지 치솟았더군요. 병원에 가니 고혈압 위기였습니다. 약을 처방받고 이제 관리하시지만 그 나이 또래처럼 침묵했더라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순간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경고를 무시하는지 또 운 좋게 아무 일 없는 게 몇 번이나 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운은 영원하지 않으니 운명을 시험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몸 상태를 살피세요. 어지럽다면 급히 일어나지 말고 잠시 기다리세요. 반복된다면 자식이나 이웃에게 부끄러워 말고 말하세요.
한국에서는 대가족이나 가까운 마을에서 서로 아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활용하세요. 제 이웃 박씨 아주머니는 아들이 사준 간단한 혈압계를 보여주며 이걸로 늙은이 같아졌다고 웃었는데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작은 일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음식도 잊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 매운 국물, 김치, 생선 튀김을 좋아하지만 나이 들면 균형을 생각해야 합니다. 소금이 많으면 혈압이 오르고 밥을 적게 먹으면 힘이 빠집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자주 먹어 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아요. 아직도 미역국을 끓여 두부 넣고 드시며 이게 나를 살린다고 아십니다. 움직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뛰거나 바티를 못해도 집 주변 산책이나 창가에서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동네 노인들은 아침마다 공원에 모여 체조를 합니다. 웃고 떠들며 몸도 튼튼해지고 기분도 좋아져요. 저도 한번 같이 해봤는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신기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 있음을 말하는 걸 두려워 마세요. 자식이나 친구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아프면 그들이 더 걱정합니다. 제 친구는 아빠가 일어날 때 어지럽다고 털어놨던 일을 말해줬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니 귀 때문에 균형 문제가 있었습니다. 운동 처방을 받고 이제 춤꾼처럼 균형 잡는 법을 배운다며 농담하십니다. 침묵했더라면 더 나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제 먼 친척 손씨 아저씨는 청주에 삽니다. 69세인 그는 평생 어부이셨죠. 어느 날 강에서 돌아오다 배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미 무태 있었어요. 긴 하루 탓이라며 쉬었지만 몇 주 뒤 또 그러더니 눈이 가끔 흐릿해졌습니다. 도시에서 일하는 아들이 주말에 와서 병원에 억지로 데려갔더니 초기 녹내장이었습니다. 의사가 제때 치료했고 이제 눈 관리를 하시지만 눈약이 시간 낭비라며 투덜거리세요. 하지만 아들이 아빠 건강해야 우리와 같이 있어요 라고 하자 사실 그렇다는 걸 아십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필요하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제 사촌의 장인어른이니 씨 할아버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춘천에 사는 77세 노인으로 젊을 때 농사를 지으며 단단한 몸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 앞에서 물을 깃다가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라며 웃어 넘겼죠. 하지만 며칠 뒤 또 그러더니 이번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사촌이 걱정하며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중이염이 뇌로 퍼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치료 후 그는 이 나이에 귀가 문제일 줄이야 라며 놀랐지만 제때 발견한 덕에 큰일을 피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지럼증이 단순히 피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제 동네에서 만난 권씨 할머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른한 세인 그녀는 매일 아침 동네를 돌며 쓰레기를 줍는 걸 즐겼습니다. 어느 날 쓰레기를 줍다가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람이 세서 그런가 라며 혼자 웃었지만 다음 날도 그러자 딸이 강제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결과는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이었습니다. 그녀는 밥을 잘 먹는데 왜 이러지? 라며 의아해했지만 의사는 식사 후 혈당 조절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약과 식단 관리를 하며 내가 너무 무심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일을 떠올리며 어지럼증이 우연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가을 앞에 나무에서 떨어지는 첫 잎사귀 같아요. 변화의 신호죠. 그걸 보고 준비하거나 폭풍이 나무를 부러뜨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전자를 택했고 이제 조심하며 기쁘게 삽니다. 손주들이 잘하는 걸 볼 수 있어서요. 박민숙 이모는 후자를 택했고 매일 후회합니다. 최씨 아저씨는 선택할 틈도 없이 시간이 결정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택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봅시다. 대도시에서 전화하는 자식들, 우리가 떡볶이를 만들어주거나 호랑이와 토끼 이야기를 들려주길 기다리는 손주들. 그들은 우리가 건강하고 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작은 하지만 중요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내일 아침 머리가 어지럽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앉아서 전에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물을 덜 마셨나? 햇볕에 오래 있었나? 아니면 더 큰 문제일까? 확인하는 걸 두려워 마세요. 한국에는 오래 잘 살기 위한 모든 게 있습니다. 의사, 약, 가족의 지지. 이를 활용하세요. 이 이야기들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깨우침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을 돌보는 건 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매일을 기뻐할 수 있는 힘. 몸의 소리를 들으면 아픔과 후회가 아닌 미소와 감사로 늙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빚을 남기지 말고 살아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빚은 우리 건강에 대한 빚입니다. 한 걸음씩 날마다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조용한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부터 그 빚을 갚기 시작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힘든 시절을 이겨낸 강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 강함을 이제는 건강을 지키는 데 써야 합니다. 김영희 할머니가 그러했듯, 박민숙 이모가 후회 속에서 배웠듯, 최씨 아저씨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처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작은 속삭임일 뿐입니다. 그걸 듣고 행동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에서 몸이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봅시다. 그것이 우리를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게 할 열쇠입니다.